나라는 존재는 대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오늘은 여러분들 자신도 잘 모르고 있는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한 진짜 여러분들의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지극히 과학적인 관점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주제는 방대한 시간을 필요로 하는 주제로서 오늘은 그 기초편입니다. 또한 이 주제는 유명한 인도의 성자 라마나 마하리시의 책의 제목이기도 해서 기회가 되면 그 책도 한번 읽어보실 것을 권합니다. 시작하면서 사실 여러분들이 늘 보고 있는 사물의 근원인 바탕은 눈을 감으면 언제나 똑같이 보이는 시커먼 암흑뿐입니다. 이 암흑의 정체는 여러분들 자신인 의식 자체이며 여러 가지 파동을 다르게 함으로써 무엇이든지 창조할 수 있는 전능한 에너지입니다. 이 의식의 원천은 절대자이고 한마디로 말하자면 절대자의 대리인이고 속성은 생명 자체이고 인지하고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동시에 보여지며 인식되는 모든 사물로 변할 수 있는 대상이 되기도 하는 에너지입니다. 이 의식은 절대자를 제외하고서는 존재하는 모든 것의 전부이며 또 존재계와 비존재계를 통틀어서 절대자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권능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의식은 영화관의 스크린의 장막처럼 여러분들이 잠들기 전까지 모든 사물들의 영상을 끊임없이 비추어주는 스크린의 역할을 하면서 사물마다 각기 다른 파동으로 스크린에 비치이게 하는 영화관의 영사기 같은 역할도 하고 있는 에너지입니다. 이 의식이 여러분들의 몸의 주위나 여러분들 몸의 오감의 감각이 미치는 거리까지는 개인의식이고 그 너머 끝을 알 수 없는 무한의 범위에 퍼져 있는 에너지는 보편의식이라고 칭합니다. 이 개인의식이 하루 종일 세파에 시달리다 힘들어져서 두께가 얇아지고 흐려지다가 사라지는 현상은 깊은 잠이며 이 의식이 아침에 다시 한번 낯익은 세상을 자신의 스크린 위에 투사하지 않고 보편의식 속으로 아주 사라져버리면 죽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위에서 언급한 보편적 의식에 관해서는 어떠한 종교나 성인들도 거의 언급한 바가 없는 미지의 영역으로서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릴 기회가 오면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잠재의식으로서 인간의 잠재의식의 영역은 그 사람의 개인의식의 영역과 겹쳐지며 공유하는 것으로 보이며 보편의식의 일부 영역까지도 겹쳐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잠재의식은 그 사람이 살아왔고 앞으로 살아갈 모든 경우 수의 정보를 메모리, 예를 들자면 디램같이 디지털 정보로 보관하고 있는 존재를 잠재의식이라고 칭하는데 잠재의식은 직접 나서서 행동으로 창조하는 역할이나 권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잠재의식은 메모리 반도체의 낸드 플래시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여지며 나중번에 기회를 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우리는 흔히 마음과 생각을 동일시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는데 생각은 순전한 정보의 파동이고 마음 에너지는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진 에너지로서 인식하는 능력과 생각, 감정 같은 파동을 유도해내는 능력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마음 에너지는 생각과 감정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이며 아주 복잡한 특성의 에너지체로서 과학이 이렇게 발전한 작금에도 인간은 이 마음 에너지에 대해서는 거의 모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 어디에서도 들어보지 못한 생각이 생겨나오는 원리와 그 메커니즘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생각이라는 것은 잠재의식에서 떠오르는 물질화되기 직전의 아주 미세한 에너지 진동인데 인간 두뇌 안의 아래둔덕 하구 부분, 뇌가 이 생각 에너지를 크게 증폭해야 인간이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바로 생각 에너지의 원래 정체입니다. 이 생각 에너지를 뇌가 증폭해야 우리가 인지할 수 있다는 진리는 아주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데, 당신의 의식을 두뇌에서 바깥의 어떤 공간이든지 옮겨서 집중해서 보면 두뇌 밖의 공간에서는 어떠한 생각도 떠오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두뇌 밖의 공간은 미세한 생각 에너지가 존재하고 있다고 가정해도 이 생각 에너지를 증폭해줄 뇌가 없기 때문에 어떠한 생각도 떠오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삶의 지혜는 끊임없이 떠오르는 괴로운 생각을 없게 하자면 생각을 증폭해주는 뇌의 아래둔덕 하구 부위와 인접한 위치에 있는 코에서 들숨과 날숨에 집중해보면 뇌는 더 이상 생각 에너지를 증폭하는 일을 그만두고 코의 들숨과 날숨으로 집중력을 전환하게 되면서 끊임없는 생각을 그치게 할 수 있습니다. 각설하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사물을 인식하는 과정을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의식은 잠재의식 속의 메모리 정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카테고리인 기억, 두려움, 욕망 등을 참조한 후 그 시기에 힘이 점차 강해져서 나타날 시기가 무르익은 에너지 파동을 자신의 스크린 위에 투사합니다. 그러면 눈은 방금 본 거꾸로 맺힌 영상을 망막 뒤에 있는 시신경과 섬유다발, 신경세포에 보내서 전기신호로 바꾼 다음 두뇌로 보내도록 합니다. 두뇌는 방금 눈이 보고한 전기신호 중에서 안구의 실핏줄과 동공인 맹점을 제거하고 흑백의 점과 선에 불과했던 이미지에 두뇌 자신이 이때까지 보고 들어서 알고 있던 그 상황에 알맞는 이미지 여러 가지를 조합해서 최대한 자연스러운 영상으로 만듭니다. 물론 원본 영상의 소리와 냄새, 맛 등을 포함한 영상으로 편집해서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개인의식은 자기의 다른 부분의 개인의식이 투사한 당초 영상과는 많이 다른 두뇌가 방금 편집해서 보고한 영상을 인식함으로써 일련의 인지하는 과정이 모두 끝납니다. 우리가 꿈과는 다르게 이 세상을 현실이다라고 구별해서 인식하는 이유는 인간 두뇌의 눈 뒷부분에 있는 송과선에서 하루 종일 뿜어져 나오는 생생하다고 하는 느낌의 파동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지나간 많은 성인들이 이 세상을 환상이라고 규정한 이유는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는 암흑뿐인 의식의 스크린 위에 이렇게 물질이 아닌 파동 영상을 만들고 또 눈이 본 영상과는 많이 다르게 두뇌가 짜집기해서 편집한 영상을 진짜 현실이라고 거짓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환상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